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번 전쟁 들어 자존심을 국일 대로 구기고 있는 러시아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해도 바꾸기 어려운 전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가 또 한 번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내에서도 최강의 전차이면 물론 세계적으로도 적수가 없는 최신의 3.5세대 전차라는 T-90M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전장에서 아무런 전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에 여러 대가 파괴당하거나 노획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러시아가 T-90M보다 더욱 발달된 최신의 차세대 전차로 개발했던 T-14 아르마타 전차를 전선에 투입했다는데요. 소련 시절을 포함해 러시아 역대 모든 전차 중 가장 육중한 중량을 자랑하는 T-14 아르마타는 서방에서도 크게 경계해왔을 만큼 서방제 전차들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 최대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높은 기동력, 육중한 중량만큼 강력해진 방어력에 네트워크 교전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최첨단 전장 관리 체계까지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차입니다. 그러나 이 전차들은 러시아가 원했던 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해 실전 배치되지 못한 시제품으로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제품 전차까지 전선에 투입시켜야 하는 러시아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평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벌써 우크라이나 전장에 모습을 드러낸 최강의 전차이며 러시아 전역에서도 30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T-14 아르마타의 허와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0일 여러 오신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루안스크주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차세대 3.5세대 전차라는 T-14 아르마타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T-14 아르마타가 출현한 지역은 루안스크시의 동쪽 23km 지점,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로스토프스카야주 국경의 마을 중 하나인 미타킨스카야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보통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차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피하 식별용 전술 부호인 Z, V, O 등의 표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투입된 탓에 전술 보호로 표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개전 이래 최초로 전장에서 발견된 이 T-14 아르마타 전차는 세계 표준 전차 분류로는 3.5세대급, 러시아식 분류에 따르자면 5세대급 전차에 해당하는 차세대 전차로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전차 기술의 집약체, 서방 세계의 전차 모두를 위협할 무시무시한 세계 최강의 전차로 여겨졌던 물건입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는 크기에서부터 구소련제 전차들인 T-72B3나 T-80BVM 전차들 정도는 꼬마로 보이게 만들 만큼 거대한 차체와 포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투 중량이 모든 러시아 전차 중 가장 무거운 53톤에 이르며 M1A2 에이브람스 전차의 44 구경장 포신이나 우리군의 K2 흑표 전차가 탑재하고 있는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의 화력을 30%나 상회하는 2AA2 125mm 활강 포신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기동 중에도 1분 안에 12발의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놀라운 사격 속도까지 갖추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차체에는 최신형 말라킷 반응 장갑과 신형 복합 장갑이 갖춰져 있어 현존하는 모든 대전차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무인화된 포탑 또한 막강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고 선전되는 등 여러가지 실험적인 시도가 적용된 전차가 바로 T-14 아르마타입니다. 기존 러시아 전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승무원들의 생존성 문제를 개선했고 전면 장갑을 크게 확충해 방어력을 증강시켜 많은 기대가 집중되었는데요. 기존의 T-72B3 전차는 전차 내 아무 곳에나 예비탄이 처박혀 있어 유폭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점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유폭이 일어난 T-72B3 전차의 포탑은 수십 미터 이상 높이 치솟으며 나르는 가리비 현상이 실전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음을 여러 번이나 증명했는데요. 그러나 T-14 아르마타 전차의 경우 포탑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버슬로 예비탄을 모두 옮겨 내부를 기존 전차의 상태보다 깔끔하게 만들고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이 T-14 아르마타 전차는 실전 배치되지 못했고 양산 계획이 지지부진했고 군부의 심각한 방산 비리, 예산 횡령이 기승을 부리며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한 개발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줄줄 새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환상동 전차나 다름없다는 T-14 아르마타는 러시아군에서도 사실상 도입을 취소하는 수순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러시아군 최강의 전차는 T-14 아르마타가 아닌 T-90M 전차로 여겨져 왔습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는 시제품 차량들이 공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최소 10수대 정도는 생산되었지만 여태까지 실전 투입 기록이 전혀 없었고 6월 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아르마타 전차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우크라이나의 트랙터 군단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공개적인 조롱까지 했는데 괜히 전장에 투입했다가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노획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T-14 아르마타는 2021년 공개된 사격 영상을 볼 때 초반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지나친 반동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빠른 포탑 회전 속도나 러시아군 최초로 제자리 선회가 가능하다는 점 등 기동성에서 기존 러시아 전차에 비해 크게 발전된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는데요. 러시아의 발표와 달리 T-14는 125mm 활강 포신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방제 120mm 활강 포신을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나 우리군의 K2표 전차보다 화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K2표 전차에서 사용하는 120mm 포탄은 장약과 포탄이 합쳐진 일체형 포탄을 사용하는데요. 반면 러시아 T-14 아르마타 전차는 이 일체형 포탄을 기술 부족으로 생산하지 못해 여전히 포탄과 장약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의 125mm 포탄은 직경이 굵지만 길이가 짧고 서방제 120mm 포탄은 직경은 작아도 길이가 더 깁니다.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사격할 경우 이 포탄 안에 있는 뾰족한 관통자의 길이가 관통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는 여전히 분리형 포탄을 사용하는 탓에 포신 안에 포탄을 장전할 때 앞에는 포탄, 뒤에는 장약을 넣어야 하는 만큼 포탄의 길이가 짧고 관통자의 길이 또한 짧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T-14 아르마타의 125mm 포신은 더 큰 구경의 포탄을 사용해도 더 짧은 관통자의 길이로 인해 관통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T-14 아르마타의 포탑은 빈 깡통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의 크기는 무게가 종류에 따라 무려 60톤에서 70톤을 상회하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슷한데 무게는 10톤이나 가볍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예 방어력을 포기한 듯한 T-14 아르마타 전차의 포탑 설계도를 보면 역시나 포탑의 장갑을 줄여 무게를 가볍게 했을 것을 뻔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약할 것으로 추정되냐 하면 포탑 전면이 보병 전투 장갑차의 30mm에서 40mm 기관포조차 막지 못하고 RPG-7 같은 구식 보병 휴대 대전차 화기를 정면에서조차 잘 막지 못할 것으로 염려될 정도입니다. 물론 T-14 아르마타 전차의 포탑은 무인화되어 있으며 승무원들은 포탑이 아닌 차체에 모두 탑승합니다. 그리고 T-14 아르마타의 차체는 기존 러시아 전차에 대비해 20%가량 더 길게 만들고 전면 장갑을 크게 강화했다고 하며 승무원실에는 두꺼운 티타늄 격벽을 추가로 설치해 이스라엘의 최강 전차 메르카바 전차가 그런 것처럼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약한 장갑을 갖춘 T-14 아르마타의 포탑이 파괴될 경우 반격 능력 및 전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기에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T-14 아르마타의 포탑에는 포미부, 포수 조준경, 포탑 선해 장치, 포신 상하 구동 장치, 자동 장전 장치, 사격 통제 장치 배선 등 포 관련 중요 장비들이 널려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파괴될 경우 T-14의 화력은 그 즉시 무력화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승무원들이 위험한 바깥에 머리를 내밀고 주변을 살피며 후퇴해야 하는데 도끼 오른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들은 도망가는 T-14 아르마타 전차에 승무원들을 용서할 리 없겠죠. 이 정도로 전장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됩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뉴스 매체에서 시리아 내전 중 T-14 아르마타 전차 3대가 실전 테스트 중 적군의 토우투비 대전차 무기를 맞고 파괴되었다는 말은 구체적인 소스나 사진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데다 이 지역의 시리아 정복은 점령지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T-14 아르마타가 투입됨으로 인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과 위력을 가졌는지가 낱낱이 공개될 듯한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대로 T-14 아르마타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되어 트랙터에 끌려가고 이 전차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인지 이유가 주목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